아무리 급해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 잘못 만나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년이라는 인생의 한가운데에 들어서면 누구와 만나느냐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만남 하나로 당신의 운명마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급하고 외로울 때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 순간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급한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외로움과 허전함 때문에 아무나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무서워요. 그녀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복잡한 감정의 파편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당신의 마음이 단숨에 휘둘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과연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인가요? 혹시 이미 그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중년 여성의 7가지 유형을요. 어쩌면 읽으면서 놀라울 만큼 익숙한 얼굴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이미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당신을 끝없이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당신에게는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경고가 될 거예요.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잊지 말아요.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이야기니까요. 첫 번째 유형, 추억 소환 전문술사. 혹시 퇴근길 집 앞에서 주차장에 시동을 끄고 멍하니 앉아있던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집에 왔는데도 마음 편히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매일 직장에서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어요. 업무 압박, 상사의 눈치, 성과에 대한 압박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집에 들어가도 당신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위로나 이해가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싸움일 때가 많아요. 애써 잊으려 했던 아픈 기억들까지 소환하는 그녀 때문이죠. 그녀는 당신 예전엔 정말 안 그랬잖아 라는 말로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를 소환해요. 처음엔 이 말이 애틋하고 달콤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한때 사랑이 불탔던 과거를 떠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달콤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지금 당신의 모습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다정했잖아. 그때는 날 더 사랑해줬잖아. 이 말은 듣는 순간 당신의 자존심과 노력, 자존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짜증이 올라오고 당신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말해요. 당신이 변했고 당신이 무관심하고 당신이 과거와 달라졌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집요하게 당신의 과거를 끌어와 괴롭힐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도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할 뿐이죠. 그녀와 함께 있다 보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삶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질 거예요.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든지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해도 그녀의 머릿속엔 그저 당신의 과거의 모습만 있을 뿐이니까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그녀 때문에 당신의 현실까지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어요. 내가 변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차라리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놈의 여편네들은 거기서 멈출 생각을 모르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하나씩 소환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가장 짜증나고 화가 나는 잘못들을 하나씩 줄줄이 꺼내기 시작해요.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미 사과를 하고 넘어간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꺼내면 그때는 정말 미안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 일로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억 소환술사들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에피소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여자는 추억 소환을 멈춰요. 그리고는 남자에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날리죠. 또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정신 못 차렸다고 하면서 다시 비난을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돌을 닦은 사람이라고 해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상대가 화가 날 때까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악순환에 갇힌 남성들은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절망의 맛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추억 소환사들은 추억이든 잘못된 일들을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10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완전히 잘 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30년, 40년 이상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까먹을만 하면 들추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니까 절대 까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이것이 그녀들이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녀들의 특별한 전략이죠. 딱 한 번만 이런 여성들에게 물리면 그 이후로 끊어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겨내는 것은 더욱 힘들 겁니다. 아마 저는 당신이 절대 뿌리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 실제로 중년의 많은 남자들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떤 사람은 결국 집 근처 카페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이유 없이 거리를 걷다 늦은 밤에야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왜 그녀는 그렇게 과거에만 집착할까요? 결국 현실에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자신의 현재 모습이 불만스럽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만 붙잡고 그 기억 속에 당신까지 묶어 놓으려는 거예요. 어쩌면 그녀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그녀의 과거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어요.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이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당신을 끝없이 과거에 덫에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나누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과거의 덫에 갇히지 말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일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유형, 끝없는 비교의 여왕.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나 애인이 다른 집 남편이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낼 때의 기분, 아마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당신, 옆집 김 과장은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당신은 언제쯤 될 거야? 내 친구 남편은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 다니는데 우린 집에서 TV만 보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몰려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교당하는 순간 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처음엔 단순히 속상한 마음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 나도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비교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고 집요해져서 이제는 당신의 모든 행동과 성과까지도 철저히 비교당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승진을 해도 그 사람은 더 빨리 승진했는데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으면 다른 집 남편은 자기 개발에 열심이던데 라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돼요. 심지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자책까지 하게 되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집에서조차 내 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요. 자꾸만 비교당하다 보면 결국 삶에 대한 열정마저도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해도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마저도 싫어지게 되죠. 비교의 여왕들이 가진 비교의 눈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예리합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면 그것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내 것을 작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의 여왕과 당신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월 수입이 부족하다고 비교를 해대면서 당신을 낮추고 비꼬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자극받은 당신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녀가 조잘되던 500만 원의 수입을 맞췄다고 합시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당신이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또 다른 비교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옆집 남자의 육아 이야기나 시댁에서 받은 땅 문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또 더 나아가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내는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당신이 가지지 않았던 그것은 그녀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명 벗겨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정말 뼈가죽이 남을 때까지 벗겨 먹는 게 그녀들의 특징이에요. 단 하나도 내 것으로 남겨두질 않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과금을 내달라고 하다가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엔 집 문서를 명의를 돌리라고 할 겁니다. 비교의 여왕들은 항상 비교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비교를 멈추기 힘들어요. 당신만 비교를 당하고 산다면 오히려 그것은 행복한 일로 끝이 납니다만 그녀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부모, 친구 등 모든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성을 당신이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 당신을 과신하거나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여성들을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도망치세요. 그녀의 눈이 멀지 않는 이상 당신의 스트레스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내나 애인이 비교에 덫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 때문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당신을 통해 대신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하고 압박하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행동이 당신을 얼마나 깊은 상처로 몰아넣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그녀의 말들로 인해 당신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년 남성들을 위한 심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민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직장과 사회에서 이미 충분히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까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쉬어야 하는 걸까요?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많은 중년 남자들이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카페나 술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더는 비교의 굴레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줄 사람이에요. 비교를 멈추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런 비교 속에서 살아갈 이유는 없어요. 부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용기를 내세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당하지 않고 진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3장 비밀 수집가.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털어놓기 어려운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중년의 남자라면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 하나쯤은 묻어두고 살고 싶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 곁에 있는 아내나 애인이 당신의 그런 약점과 비밀만 골라서 수집하고 기억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중년 남성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며 힘겹게 버티고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집까지 가져오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당신을 기다리는 그녀는 바로 그 실수를 가장 먼저 캐치하고 그것을 당신의 약점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또 그런 거야. 전에 말한 그 문제 또 생긴 거 아니지? 라고 은근히 압박하며 과거의 비밀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당신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겠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짜증과 불안이 쌓여요. 심지어 집에서조차 마음 놓고 편히 쉬지 못하고 긴장하며 살게 돼요. 이런 유형의 아내나 애인은 당신의 약점을 하나둘씩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무기로 사용해요. 언젠가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벌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전의 실수나 약점을 꺼내 당신을 공격해요. 당신은 늘 긴장하며 지내야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 사라져버리죠. 그녀는 주변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만날 때도 당신의 과거를 은근슬쩍 끄집어내곤 해요. 우리 남편은 그때 이랬어. 기억나지? 하며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당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벌어지죠. 당신은 그럴 때마다 말도 못하게 부끄럽고 창피해져요. 그렇지만 그녀는 당신의 표정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집에서조차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돼요. 오히려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보다도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자신이 털어놓은 비밀과 약점을 집요하게 기억하고 지적하는 아내나 애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녀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당신의 과거와 실수를 기억할까요? 그건 바로 그녀 자신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투영하면서 당신의 약점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약점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점점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집에서조차 위축된 당신을 발견할 때면 과연 이런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고민하게 돼요. 가장 끔찍한 유형의 비밀 수집가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녀들은 남자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여성들은 남자에게 배신당하거나 심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집요하게 물어보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물어보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한 이야기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녀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한 이야기에 계속 살을 붙여나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설을 시작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거짓이 붙어 나간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멀리 퍼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회식을 고깃집에서 하고 9시에 집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꾸 캐묻는 아내에게 대수롭지 않게 그저 고깃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는 회식을 했다고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지, 새로운 신입 여직원도 참석했는지를 묻죠. 그랬노라라고 답한다면 거짓을 붙여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시작합니다. 혹시 차를 태워준 거 아닌지 하면서 조수석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둥의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아니라고 해도 절대 해명할 수 없습니다. 여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옆에서 막 압박을 넣어요.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은 여직원에게 신뢰되는 일이라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자는 찔리는 게 있어서 이 남자가 전화도 못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시댁에 전화해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것 같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친구들에게는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도인이 아니고서는 정신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돼요. 진짜로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과거의 실수나 약점이 현재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더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지 마세요. 당신의 약점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겐 필요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과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약점과 과거의 비밀만 붙잡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더 이상 비밀과 약점이 아닌 당신의 장점과 강점을 봐줄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과거의 망령이 아닌 현재의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4장, 영원한 비운의 여주인공.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저 조용히 쉬면서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잊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마주하는 그녀의 얼굴이 또다시 울적한 표정일 때 당신은 또다시 긴장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녀는 언제나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찾아온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안타깝고 애처롭게 느껴져서 위로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깨닫게 돼요. 그녀는 진짜 불행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늘 불만과 한숨을 내뱉으면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날씨가 좋으면 덥다고 짜증을 내고 날씨가 흐리면 우울하다고 투정을 부려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호소하며 당신에게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켜요. 처음에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녀의 우울과 비극적인 말투에 지쳐가게 돼요. 심지어는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녀의 불행 앞에서는 당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조차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녀는 늘 자신이 가장 힘들고 불쌍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절대 당신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거든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당신이 그녀의 우울함과 불행을 해결해 주길 기대해요.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결국 그녀의 우울함에 빠져들어 당신까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게 돼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며 크게 고통받고 있어요. 밖에서는 회사 업무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그녀의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숨이 막히는 거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이미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은 배설할 곳이 필요하고 그곳은 당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녀의 비난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것들은 당신의 도화지를 검게 칠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저 깨끗이 지우고 다시 긍정적인 희망을 품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오히려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그녀에게 불어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다면 당신 역시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쉬워요. 비운의 여주인공과 인생을 함께 보낸다면 당신 역시도 비운의 남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왜 이렇게 매번 비운의 여주인공을 자처할까요? 그녀가 정말로 불행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녀가 관심과 애정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라도 얻어내려는 거죠. 하지만 명심해야 해요.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을 파괴할 뿐이에요.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삶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 갈 뿐이죠. 더 이상 그녀의 비극에 휘말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우울함과 비극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과연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제 그녀의 불행한 이야기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녀의 비극에 갇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밝고 건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5장 과잉 간섭 마스터. 중년 남성의 하루는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아요.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책임과 스트레스 속에서 겨우 버텨내며 퇴근을 기다리죠. 그런데 힘겹게 집에 돌아온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휴식이 아니라 아내나 애인의 끊임없는 간섭일 때가 많아요.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누굴 만나고 왔어?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고마웠을지도 몰라요. 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관심은 점점 피곤한 간섭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녀는 당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끝없이 개입하려 들어요. 작은 일상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죠. 당신의 식사 메뉴부터 옷차림, 심지어 주말에 무엇을 할지까지 모든 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간섭이 심해요. 당신의 친구를 평가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자꾸만 당신의 가족이나 동료들까지도 평가하고 비판해요. 당신 친구 누구는 왜 그렇게 행동이 별로야? 당신 회사 동료는 너무 별로던데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 이런 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요. 중년 남성들은 보통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존중받고 싶어 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후 집에 돌아오면 편안히 쉬고 싶을 뿐인데 그녀의 끝없는 간섭 때문에 편히 쉴 곳조차 없게 돼요.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과잉 간섭에 시달리며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결국 집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녀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간섭하려고 할까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결국 불안함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당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당신의 삶을 완벽히 관리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당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서서히 빼앗아 갈 뿐이에요. 이제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실제로 직장인 김대성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대성 씨는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내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질문이 시작돼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또 누구랑 술 마셨지? 회사에서 뭐 이상한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처음엔 아내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점점 간섭의 강도가 심해졌어요. 옷 입는 방식부터 주말 여가 시간까지 모든 걸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죠. 심지어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어요. 어느 날 김대성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막아섰어요. 또 그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그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이나 좀 도와줘. 결국 김대성 씨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깊은 허탈감과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관계마저 빼앗기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깊이 상했죠. 또 다른 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김대성 씨는 집에서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김대성 씨의 업무마저 사소한 일이라며 폄하하며 방해했어요. 집에서까지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해.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신경 쓰지 집안은 신경도 안 써.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김대성 씨는 다음날 회사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신뢰까지 흔들렸어요. 김대성 씨는 최근 들어 더 자주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거나 혼자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이조차도 아내에게 들키면 또다시 다툼과 간섭이 시작되었죠.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대성 씨의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이 없어지면서 건강까지 위협받았죠. 김대성 씨뿐 아니라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과잉 간섭에 시달리며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결국 집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 이현성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현성 과장님은 회사 내에서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으며 진급까지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위축되죠. 이현성 과장님의 아내는 모든 것을 일일이 지적하며 간섭해요. 당신 넥타이 색깔이 이상해. 회사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번 주말엔 내가 고른 레스토랑에 갈 거야. 당신이 가자고 하는 데는 매번 별로였어. 처음엔 사소한 의견 차이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매 순간 모든 선택이 아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현성 과장님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일상적 선택조차 스스로 내리기 힘들어졌죠. 그녀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간섭하려고 할까요? 이런 유형의 여성은 결국 불안함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당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당신의 삶을 완벽히 관리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당신의 자유와 자존감을 서서히 빼앗아 갈 뿐이에요. 이제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간섭받고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짜 사랑과 배려가 담긴 관계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선택과 삶을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녀의 끝없는 간섭과 통제에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온전히 돌려받고 진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삶이니까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건 간섭받고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짜 사랑과 배려가 담긴 관계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선택과 삶을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녀의 끝없는 간섭과 통제에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온전히 돌려받고 진짜 행복과 자유를 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삶이니까요. 6장 SNS 드라마 작가. 하루의 길고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지친 몸을 소파 위에 던져놓았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은 순간이죠. 하지만 당신의 옆자리 그녀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듯 오직 손가락만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쓰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을 SNS에 빠져 살아가는 그녀를 보며 당신은 가끔 드라마 작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신의 사소한 일상부터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SNS 속에서 하나의 드라마로 재탄생되죠. 처음엔 이런 그녀의 모습이 마냥 귀엽거나 신기했을지도 몰라요. 당신과 그녀의 일상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처음의 재미는 점점 부담과 피로로 바뀌어갔죠. 그녀가 SNS에 올린 내용이 실제와는 너무나 다르게 각색되면서 당신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인데 그녀의 SNS 속에서는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둔갑해 있어요. 오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역시 우리 남편은 센스 만점이에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당신은 점점 불편함을 느껴요. 실제로는 단지 회사 퇴근길에 우연히 빵 하나를 사온 소소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녀는 이를 마치 엄청난 서프라이즈 이벤트인 것처럼 SNS에 부풀려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과장된 칭찬이 기분 좋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닌 모습이 SNS에서 공개되는 것이 버거워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게다가 아주 작은 갈등이나 오해조차도 그녀의 손끝에서 커다란 사건으로 변해버려요. 어느 날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글 하나로 인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으로 비치게 되었죠. 그런 오해를 받은 후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더욱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무리 오해라고 설명해도 SNS의 강력한 파급력 앞에 당신의 진심은 쉽게 묻혀버리고 말아요. 당신은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평가와 시선 속에 살아야 하는 피곤한 현실에 처해 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보며 긴장한 채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돌아와서조차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에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왜 이렇게 당신의 삶을 각색해 SNS에 올리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그녀 자신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며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갈증을 SNS 속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녀는 좋아요와 댓글 수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녀가 얻는 관심 뒤에는 당신의 마음과 삶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SNS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삶에 지쳤어요. 더 이상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고 평범한 진짜 당신의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지친 하루 끝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일상적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소망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진짜 삶은 SNS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각색되어야 할 소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평범한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일상이에요. 당신의 진심과 일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더 이상 SNS의 허상 속에 갇혀 고통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보다는 진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제는 정말 당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7장, 파괴적 긍정주의자.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압박감을 견디고 업무에 시달리다 지쳐서 이제야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당신 곁에 있는 아내나 애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 해결될 거야.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답답하고 짜증나게 만든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녀는 항상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반복하며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하려 해요. 정말로 당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녀는 당신의 고민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덮어버려요. 당신이 이번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도 그녀는 귀찮다는 듯 그저 걱정 마, 다 해결될 거야 라고만 해요. 이러면 당신은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게 되죠. 이런 파괴적 긍정주의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문제를 피하는 방식이거든요. 힘든 현실을 외면하며 모든 것을 긍정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조차 문제를 직시할 기회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될지 몰라요. 중년 남성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집 밖에서 이미 충분히 현실과 싸우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조차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표면적인 긍정만을 강요당하면 결국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어디에서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만 괴로워하게 되죠.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내나 애인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포기하고 혼자 술을 마시거나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죠. 결국 그 누구와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왜 이렇게 모든 문제를 과도한 긍정으로 포장하려고 할까요? 사실 그녀 역시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도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끊임없이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이런 관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위장된 긍정의 말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문제를 함께 풀어갈 사람일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문제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진정한 파트너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녀의 끝없는 가짜 긍정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진짜로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마주하고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세요. 진짜 행복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찾아와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고 걱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당신에게 진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